순노르 TV. 우리나라에선 제트맨이라 번역되어 불렸던 원작 울트라맨 타로는 1973년 4월 6일부터 1974년 4월 5일까지 총 53화 구성으로 방영된 울트라맨 시리즈의 6번째 작품인데요. 꼬꼬마 시절에 노르는 우연히 비디오 가게를 갔다가 이 제트맨이란 생소한 제목에 이끌려 빌려보게 되었는데 이게 제 첫 울트라맨 시리즈의 시작이었죠. 당시 더빙은 물론 주인공들의 이름, 지역 모두 현지화되어 있어 전 이 작품이 우리나라에서 만든 작품인 줄 알고 굉장히 심취하기도 했었는데요. 서울 중심의 우주과학경비대 본부가 있다. 근대 과학의 진수가 모인 제트본부에서는 서울 타워 63빌딩, 서울 남산공원을 바라볼 수가 있다. 대체적인 줄거리는 복싱 선수의 꿈을 꾸며 세계를 유랑하던 주인공 준영이 형은 갑자기 나타난 괴수로부터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맨몸으로 싸우게 되는데 이것을 계기로 인간을 괴수들로부터 지켜야겠다는 사명감과 정의감이 생기게 되고 다음날 존니 촌스러운 유니폼이 트레이드마크인 지구방위 조직인 자트에 입사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시작되죠. 그런데 준영이 형은 근무 첫날인 당일 무려 전투기를 몰며 다시 나타난 괴수와 싸우게 되는데 이때 괴수에게 참교육을 당하고 추락해 단 1화 만에 사망하고 마는데요. 그런데 이를 먼 우주에서 바라보고 있던 왠지 무섭게 생긴 울트라맨 엄마가 아이고야 뭐 저런 착한 인간이 다 있노 라며 감동했고 자신의 막내 아들인 제트맨을 준영이 형과 융합시켜 다시 그를 부활시킵니다. 이후 준영이 형은 괴수와 싸우다가 후달리면 어깨에 붙여놓은 심볼 마크를 치켜들어 제트맨으로 변신한 뒤 괴물들을 한 땀 한 땀 접해가며 참교육시키고 지구를 지키는데요. 이런 단순하고 뻔한 전개이지만 제트맨 시리즈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팬층을 사로잡았는데 성공 요인 중에는 가족 중심의 이야기가 주를 이뤄 많은 공감을 얻었다는 점도 있지만 무엇보다 지금 봐도 끔찍하다 싶은 괴물들의 비주얼과 자극적인 막장 스토리 그리고 당시 검열이 약했던 탓에 아이들이 보는 만화임에도 불구하고 상상을 초월할 만큼 기괴하고 그로테스크한 장면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아직까지도 기억 속에 강하게 남을 만큼 끔찍했던 괴수 또는 충격적이었던 장면들에 대해 알아보죠. 첫 번째, 제철 꽃게 괴수 간자. 제트맨 제7편에는 총 2마리의 괴수가 등장하는데요. 꽃게 괴수인 간자와 문어 괴수 다갈이 그 주인공이죠. 이야기는 평화롭게 거제도 남부에서 야간 항해를 하던 중형 선박 앞에 간자가 출몰하며 시작되는데요. 간자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배를 박살내버리고 이 소식은 자트에도 전해집니다. 자트는 갑자기 배가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고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바로 출동하지만 바다는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고요하기만 했었는데요. 그렇게 시간은 의미 없이 흐르고 날은 점점 밝아져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도에는 없는 수상한 모양의 섬이 자트 대원들의 눈에 들어오게 되고 이들은 뭔가 수상함을 느끼고 확인을 위해 섬에 착륙을 하는데요. 그런데 섬에는 해초 말고는 별다를 게 없었고 부대장은 일단 여기에서 대기하며 또 배가 사라질 수 있으니 상황을 지켜보자 하죠. 그러자 옆에 있던 부하 직원은 그동안 낚시나 해야겠다며 휴대용 낚싯대를 꺼내들어 낚시를 하고 또 다른 대원은 한술 더 떠서 수영을 하기 시작합니다. 배가 사라졌든 말든 알바노. 그리고 둘은 신나게 놀고 추워졌다며 섬에 불도 피우고 피곤하다며 잠까지 퍼질러 자버리는데요. 이런 사람들에게 피같은 세금을 내며 지구의 방위를 맡기다니 정말 눈물 나오게 든든하죠. 무튼 자다가 본부에 연락을 받고 4시간 만에 깨어난 이들은 눈앞에 홍도가 있다는 것을 목격하게 되고 자는 동안 자신들이 머물고 있던 섬이 무려 300km 이상을 이동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트 대원들은 짐을 주섬주섬 챙기고 섬을 빠져나갈 준비를 하는데 그 순간 바로 앞 물속에서 엄청난 물보라와 함께 거대한 문어 다리 2개가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서 있는 섬도 엄청나게 흔들리기 시작했고 거대한 꽃게의 모습이 보이자 드디어 대원들은 자신들이 개 괴수의 등딱지에서 자고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되죠. 아쉽게도 이들은 그 누구 하나 다치거나 죽지 않고 모두 무사히 탈출하고 하늘에서 상황을 살펴보는데 간자 앞에 나타난 것은 홍도 지킴이 문어 괴수 다갈로 또 싱싱한 해산물들은 서로 몸을 비벼가며 영역 싸움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간자에게는 크고 날카로운 집게가 있었기 때문에 다갈은 신선한 팔이 잘리며 고전하게 되는데요. 이에 다갈도 먹물을 내뿜으며 대응하지만 그것은 그저 간자에게 좋은 자외선 차단제였을 뿐 아무런 효과도 없었죠. 시시한 싸움에 지친 간자는 다시 집게발을 들어올려 이번엔 다갈의 눈을 공격했고 치명상을 입은 다갈은 슬픈 눈망울로 침몰하기 시작합니다.
방해꾼을 처치한 간자는 결국 홍도에 도달하게 되고 동료들을 꽃게탕을 비롯한 각종 국물 요리로 사용한 인간들의 삶의 터전을 이를 악물고 망가뜨리기 시작하는데요. 이에 자트가 별 희마리도 없는 미사일을 쏴보기도 하지만 키토산이 가득한 꽃게의 단단한 외피에는 흠집조차 낼 수가 없었죠. 아이, 안 통하네. 간자는 날파리 마냥 작고 앞에서 알짱거리는 비행 쪼가리에 열이 받았고 트레이드마크인 개거품을 사용해 전투기를 파괴하는 데 성공합니다. 다른 비행기엔 준영이 형이 타고 있었는데 준영이 형도 운전 미숙으로 거품을 맞고 추락해버리고 말죠. 이후 후달리는 걸 인정한 준영이 형은 제트맨으로 변신하고 호기롭게 싸움을 시작하는데 간자는 쉽지 않은 상대였습니다. 직접 때리면 자기 손이 더 아프고 거리를 벌리면 집게발을 발사해 공격하고 가까이 붙으면 산성 거품을 내뿜었기 때문이죠. 결국 거품 범벅이 된 제트맨은 죽기 직전까지 가는데 그 순간 우주에서 엄마가 보내준 긴급 에너지를 받아 금세 회복하고 훨씬 민첩하게 움직이며 발차기로 간자를 넘어뜨립니다. 그리곤 버둥거리는 간자 앞으로 가 간자의 통통한 알집에 손을 가져다 대는데 군침이 싹 돈 제트맨은 망설임 없이 그 알집을 잡아 뜯어버리는데요. 그리고 거기에선 오색 빛깔의 알들이 터져나오죠. 제트맨은 지도 이건 예상하지 못했는지 꽤나 당황합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간장게장이 되어버린 간자는 빠르게 숨을 거두는데요. 그리고 알들에선 작은 개들이 부화해 바다로 향하는데 제트맨은 이들이 간자처럼 커지지 않게 성장 억제 성분이 들어간 요술 가루를 뿌려주며 훈훈하게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뒤에 이야기가 조금 더 있군요. 이 사건 이후 이 지역에선 싱싱한 홍도산 자연 꽃게가 너무 많이 잡혀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국민들 모두가 꽃게를 헐값에 살 수 있게 되어 원 없이 배불리 먹었다고 합니다. 네. 간자야, 고맙다. 잊지 않을게. 두 번째, 거대 버섯 괴수 마슈라. 오늘도 평화로운 서울 한복판. 그런데 갑자기 땅이 울리고 집안이 무너지기 시작하더니 아무 죄 없는 다가구 주택을 부수며 그 아래에서 괴수가 등장합니다. 괴수의 생김새는 누가 봐도 불경해 보이는 거대 버섯이었고 불쾌하게 꿈틀거리며 실시간으로 조금씩 몸이 커지고 있었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자트 대원들은 언제나처럼 종이 비행기를 타고 나타나 되도 않는 뿅뿅 미사일로 괴수를 공격하는데 당연히 효과는 없었고 자극을 받은 버섯은 커지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이에 버섯을 녹이는 약품까지 투하하지만 버섯 괴수는 오히려 그것을 체화해 산성액으로 바꾼 뒤 역으로 도시에 뿌리며 추가적인 재산 피해를 낼 뿐이었죠. 그러다 준영이 형은 또 미흡한 운전으로 버섯에게 전투기를 꼬라박아버리고 어차피 변신할 예정이었던 제트맨으로 변신하는데요. 제트맨은 손을 모아 불을 뿜어내는 묘기로 거대 버섯을 제압하는데 그 방법은 너무나 효과적이었고 버섯 괴수는 육즙을 줄줄 내뿜으며 큰 탈 없이 소멸되는 듯 했습니다. 오늘도 뭔가 굉장히 만족한 표정의 제트맨. 일을 마친 제트맨은 다시 하늘로 요로롱 사라지는데요. 하지만 버섯 괴수는 죽기 직전 자신을 아주 작게 만들어 땅에 숨어든 상태였고 사람들은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그 위로 콘크리트를 부으며 도시를 재건하죠. 잠시 시간이 흐른 뒤 이번 화의 주인공 영식이가 등장하는데요. 영식이는 늘 시험을 치면 30점을 넘지 못하는 전형적인 공부엔 재능이 없지만 착한 친구였는데 이번엔 조상신이 도운 건지 아니면 컨닝을 한 건지 무려 80점을 맞아버리는 쾌거를 이룹니다. 영식이는 이 기쁨을 부모님에게 자랑할 마음에 기뻐하며 집으로 향하지만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는 탓에 집은 공허하게 비어있는 상태였는데요. 이에 인생의 현타가 온 영식이는 혼자 쓸쓸히 그네를 타며 조상신이 도운 시험 성적표를 비행기로 접어 날려버립니다. 그런데 때마침 준영이 형이 이 종이 비행기를 발견하게 되고 차에서 내려 시험지를 돌려주며 영식이의 슬픈 이야기를 들어주죠. 쓸쓸하고 우울한 영식이를 달래주기 위해 준영이 형은 아직 테스트 개발 중인 조크테란 씨바를 영식이에게 빌려주는데요. 조크테란 씨바? 이것은 초단파 감지를 이용해 식물과 직접 대화를 할 수 있는 혁명적인 초고성능 기계였는데 이걸 외로운 민간인 아이를 위해 준 겁니다. 영식이는 이 식물 통역기로 마을을 싸돌아댕기며 성능 테스트를 조이는데요. 안녕 나무야. 안녕. 우와, 오늘 기분이 어때? 좋았는데 네 얼굴 보니까 기분이 안 좋아졌어. 말이 심하네. 그런데 그때 물을 좀 줘. 누구야? 넌 어떤 식물이지? 나는 버섯이야. 버섯? 어디 있어? 너의 발밑에. 갑자기 고통스러워하는 목소리로 물을 달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고 모자르지만 착한 친구 영식이는 버섯이 해달란 대로 호수를 가져와 바닥에 물을 뿌려주죠. 그러자 버섯 하나가 콘크리트를 뚫고 올라오는데 버섯은 구해줘서 고맙다며 자신을 먹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영식이의 담당 일진 3명이 나타나고 그들은 영식이의 주쿠 트란시바를 빼앗은 뒤 바닥에 피어난 버섯까지 챙기는 못된 행동을 하는데요. 그리고 영식이의 집에는 부모님이 늦게 들어온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그들은 영식이에게 무서운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댄스 파티를 해야 하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으니 너네 집에 가서 춤을 추며 놀아야겠다는 것이었죠. 싫다면 죽여버리겠다란 무시무시한 말까지 하는데요. 결국 영식이는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자신의 집을 댄스 파티장으로 빌려주게 됩니다. 하지만 일진들은 밤 9시가 넘었는데도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고 영식이가 화를 내며 돌아가 달라고 하자 일진 중 한 명이 아까 챙긴 버섯을 꺼내들며 이것을 먹으면 돌아가 주겠다라 말하곤 영식이에게 버섯을 주는데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영식이는 이를 악물고 버섯을 먹어버리고 곧 엄청난 고통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잠시 뒤 영식이의 머리에는 기괴하고 커다란 버섯이 자라나고 너무 놀란 애견남 일진들은 영식이를 버려둔 채 도망가 버리는데요. 영식이의 몸으로 흘러들어간 버섯은 그의 몸을 완전히 지배하게 되고 너는 오늘부터 버섯 노예라며 자신을 물이 많은 곳으로 데려가라 명령합니다. 이후 외로운 버섯 노예가 된 영식이는 명령을 거부하지 못하고 어둠 속으로 사라져 실종되고 말죠. 다음날 영식이에게 빌려준 식물 통역기를 일진들이 들고 있는 것을 발견한 준영이 형은 멱살을 잡아 흔들며 영식이는 어떻게 됐는지 캐묻는데요. 그러자 일진들은 어제 있었던 일을 실토하고 준영이 형은 정말 영식이가 버섯이 됐다면 식물 통역기로 찾을 수 있을 거라며 통역기를 귀에 꼽아봅니다. 그러자 거기에선 버섯 노예가 된 불쌍한 영식이의 목소리가 들려오는데 영식이는 앞이 보이지 않고 주변에선 물이 떨어진 소리가 날 뿐이라 말하고 연락이 끊기게 되죠. 우선 이 사실을 영식이의 부모님에게 알리기로 한 준영이 형. 그런데 문이 열려 있었고 들어가 보니 왜 때문인지 영식이의 부모님 또한 자연산 버섯 노예가 되어 있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 단지의 사람들 대부분이 기괴한 모습의 버섯 노예가 되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수도꼭지에서 떨어지는 물소리를 들은 준영이 형은 갑자기 사이코패스처럼 웃으며 나름의 추리를 시작합니다. 이거군. 에이? 뭐야? 미친놈아! 나고 있어. 아주 더럽고 비열한 버섯 냄새가. 너 팽이버섯을 좋아한다고 했었나? 내가 언제? 준영이 형의 추측으론 버섯이 수돗물로 자신의 포자를 퍼뜨려 단지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아파트 앞에 있는 급수탑에 영식이가 있을 거라며 바로 출동을 조이는데요.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급수탑이 폭발하고 거기에선 이전 버섯 괴물보다 더 진화된 괴수 마슈라가 등장합니다. 마슈라는 아직도 자신의 노예가 되지 않은 마을 사람들에게 노예집을 뿌리고 더 나아가 전 세계 사람들을 노예화하기 위해 더 많은 물이 모여있는 곳으로 향하는데요. 결국 후달림을 느낀 준영이 형은 제트맨으로 변신하고 뒤통수를 후드려가며 싸움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난투극이 시작되는데 오늘따라 싸우는 자세가 조금 기묘하죠. 하지만 마슈란 도저히 쓰러질 기미가 안 보였고 이에 제트맨은 사기캐 시스템을 꺼내 마슈라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수분을 말려버립니다. 그제야 마슈라는 쓰러졌고 풍화되며 가루가 되어 사라지는데요. 동시에 영식이도 돌아왔고 버섯 노예들도 다시 마을 사람으로 돌아왔습니다. 영식이의 엄마는 그동안 맞벌이 때문에 널 잘 못 돌봐줬다고 사과하지만 영식이는 이제 그런 건 필요 없다며 제트맨이 있어 외롭지 않으니 그냥 일하러 가도 된다는 불꽃 효심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슈라가 사라진 곳에는 무농약 건강자연송이가 많이 자라서 남은 건 제작진들과 마을 사람들, 자트대원들, 그리고 영식이네가 배 터지게 나눠 먹었다고 합니다.